어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맘때면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난다고 했는데요. 저는 광주 5월이면 김대중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DJ로 통했고 지지자들에게는 선생님이라고 불렸죠. 당시 열렬 지지자 중에는 사석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왜 선상님이라고 부르지 않느냐고 따지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선생님이라고 불러본 적은 없지만 DJ는 선생님이라고 불릴 만한 탁월한 식견과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인내력을 가진 정치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난 2000년이었죠. 첫 남북 정상회담 사진입니다. 당시 김정일 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서 만나는 장면인데요. 김대중 대통령을 저는 탁월한 식견 인내심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 정치사에서 정치 보복을 끝낸 점이 부각되기 때문입니다. 군사정부에서 혹독한 망명, 투옥, 연금, 납치, 사형 선고 등 갖은 고통을 겪었어도 대통령이 된 뒤 종교적 인내력과 국가 통합을 위한 비전으로 정치 보복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부인인 이효 여사가 단란했던 모습입니다. 주변에 꽃도 있고 화사한 분위기인데요.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소위 탈탈 털어 감옥에 집어넣은 것을 본다면 DJ는 뭐라고 할까요? 적폐청산은 일정 부분 필요하겠지만 정치보복은 또 다른 정치보복을 불러오는 권력의 오만이고 짧은 정치 식견일 뿐입니다. 나는 평생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과 거짓말을 한 것은 다릅니다. 어째 DJ와 좀 비슷합니까? 전혀 비슷하지 않을 텐데요. DJ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거짓말을 평생 해본 적이 없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이다. 사실 DJ는 정치 인생 내내 거짓말쟁이라는 비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1992년 세 번째 대통령 선거 때 나섰다 떨어지고 정계 은퇴를 선언하죠. 하지만 97년에 네 번째로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서면서 또 거짓말을 했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당시 92년 정계 은퇴를 선언하면서 DJ가 말합니다. 세 번씩이나 대통령 선거에 나섰다 떨어진 사람이 또 출마해 국민에게 폐를 끼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다시 출마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또 1987년이었죠. 전두환 대통령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직선제 개헌안을 받아들인다면 불출마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또 어기게 되는데 이때 DJ는 내가 불출마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불출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 얼버무리고 넘어갑니다. DJ의 평생 정치적 경쟁자였죠. YS는 가는 곳마다 DJ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던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DJ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이라는 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DJ가 사실 독학을 많이 하고 헌법, 법학 공부도 많이 했다고 하죠. 형법상에 고의가 있었다 없었다 이 얘기입니까? 거짓말할 의도는 없었다 뭐 이런 건가요? 어쨌든 DJ는 변명을 해도 논리적이었습니다. 지금 DJ가 독서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래된 사진입니다. DJ는 독서를 즐겼다고 하죠. 또 DJ는 말을 잘하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야당 총재 시절 말을 너무 잘하는 게 흠이라는 지적까지 그런 분석까지 나올 정도였는데요. 행동보다 말이 앞서면 위선으로 흐르기 쉬운 법이죠. 조국 전 장관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조로남불. 자신은 공정하지 못하면서 남에게는 엄격합니다. 남에 대한 기준과 자신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치 보복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DJ가 2000년 김정일 위원장과 이호 여사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또 DJ 하면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우리가 남이가 하는데 이 김대중이는 그러면 러시아 사람입니까? 이번에는 좀 비슷합니까? 전혀 아닙니까? 이 김대중이도 김의 김씨로 경상도 사람입니다. DJ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시 1992년 대통령 선거 때 경상도에서는 우리가 남이가, 당시는 김영삼 후보였죠. 경상도 출신으로는. 우리가 뭉쳐야 한다 이런 얘기에 DJ가 대응한 말입니다. 그때는 DJ가 상당히 아픈 대목이었던 모양이에요. 몇 년 뒤에 DJ는 이 관련해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1995년도였죠. 대학 강연에서 우리가 남이가 하던데 실제로 보니까 남이더라. DJ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좌중은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DJ는 내가 대통령이 되지 못하더라도 남북 분단, 동서균열은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DJ의 정치 보복 금지는 국민 통합의 비전을 내다본 것입니다. 영남과 호남,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 보수와 진보, 우익과 좌익, 한쪽 날개로는 날지 못한다는 것을 꿰뚫어 본 정치 식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아주 오래된 것인데 DJ가 40대 기수로를 내걸고 1972년이었죠.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설 때 사자후를 토한다 그러죠. 모습입니다. DJ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대통령을 둘씩이나 잡아 넣을 정도로 용기 있는 사람이지만 나는 그러지 못합니다. DJ가 대통령에서 퇴임한 뒤 대학 강연에서 정치 보복 금지를 얘기하면서 한 말입니다. YS가 역사 바로 세우기를 내걸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감옥에 잡아넣은 것을 꼬집은 것입니다. 조선시대 당파 싸움은 철저한 정치 보복의 반복입니다. 개인이나 집단의 원한을 극복하지 못하고 또 앞으로 자신들의 집권을 장기화하기 위해서 정치 보복을 일삼은 것이죠. 하지만 성공한 사례는 찾기 힘듭니다. 또 한 가지, 정치 보복을 주장하는 건 어느 집단이나 주로 열렬 지지층입니다. 영원한 지역 갈등을 가중시킨 열렬 지지층들, 그들의 행태가 지금은 소위 문바나 태극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가 정치판에서 커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DJ나 YS는 이들 열렬 지지층을 업고 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이들 지지층에 좌우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DJ는 끝없이 설득했고 YS는 잘하는 쓸데없는 소리라고 일축했죠. 문바나 태극기가 이제는 우리 정치판에서 수명이 다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DJ가 대통령일 때 일본 나카소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장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이명박, 박근혜를 감옥에 보내고 보수정당을 몰락시킨 다음 태종, 세종시대를 이야기하면서 100년 집권을 말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불행을 이명박 정권의 검찰 탓으로 보고 자신들의 원한을 풀고 장기 집권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DJ의 정치적 식견은 남달랐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정치는 살아 꿈틀거리는 생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정치인은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을 가져야 합니다.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야 합니다. DJ 어록입니다. 모두 다양한 경험과 깊은 사색에서 우러나온 통찰력이 보이는 지금도 정치판에서 흔히 얘기되는 어록들입니다. DJ가 사석에서 논리 없는 경험은 잡담에 불과하고 경험 없는 논리는 공론에 불과하다고 한 말도 기억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5.18 광주의 한과 고통에 몸서리치고 또 그에 대한 부채의식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DJ는 광주 사태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광주의 아픔을 상징하죠. DJ 말입니다. 저를 믿고 적극 도와주십시오.
가슴에 피 맺힌 심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표를 달라고 하는 연설에서 이같이 좀 섬뜩한 심각한 말을 하는 정치인은 없고 꼭 또 저렇게 해야 되나 라고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DJ의 험난했던 정치 역정을 생각하면 수긍이 가는 대목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자리매김을 했고 또 광주의 고통을 온몸으로 겪은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5월 광주는 제 명예를 찾고 또 일정 부분이나마 현대사회에서 의미를 찾았고요. 피해자 지원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DJ가 탁월한 식견과 인내로 끝장을 냈던 정치 보복이 이명박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 와서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과 정치 보복이 이어진다면 문재인 정부 또한 엄청난 적폐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고 또 보복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DJ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들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